이제 여러분 그러면 16페이지 정보와 국가정보예요. 그러면 정보, 인텔리전스의 개념은 어때요? 정보의 사용자가 개인이나 집단인지 아니면 정보의 일부 부처 또는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맞지?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서 시험에 이것도 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지금 인텔리전스 정보의 생산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정보의 소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제 이게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일반 부처가 있고 일반 부처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정보기관이 있는 거야. 언제나. 그러니까 기획지정부, 국방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지정부, 고용노동부 이런 거 다 뭐예요? 그냥 일반 부처야. 그리고 어때요? 뭐가 있다? 정보기관이 있다. 그렇지? 정보기관이 있다. 그 이거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정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국가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업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개인.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반 부처가 있고 정보기관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 개인이 있다. 개인. 자, 그러면 정보의 생산자에는 어때요?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일반 부처. 아이씨, 그치. 여기서도 정보를 생산할 수가 있다. 당연히 정보기관은 들어가겠지, 그치. 그 기업은 안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 정부기관. 이해했죠? 정보기관하고 정부기관은 다른 거야. 정부기관 하면 어때요? 이거 합쳐서를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했죠? 기업이나 뭐 개인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정보의 소비자, 그럼 생산하는 거잖아. 그 빵을 만들었어, 지금. 그 빵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그럼 어때? 일반 부처는 될까, 안 될까? 되지, 그치. 그게 사실은 이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자. 뭐 일반 부처나 정보기관을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 같은 사람. 이해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때? 정책 결정권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되는 거죠. 정보기관은 어때요? 생산자는 맞지만 소비자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보를 가져다가 이해했죠. CIA에서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FBI에서 어때? 방첩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그렇죠? 기업은 되지, 그치. 기업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되는 건 아닌데,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그치. 요즘에, 그치? 한국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번 거야? 방산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국, 우주항공 또는 어때요? 그치? 현대 롯데.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정부가 필요하겠지, 그치? 개인은? 개인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뭐 모든 개인이 뭐 내가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쵸? 뭐 현대 롯데미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정보의 생산자의 기업 개인은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여러분은 어때? 처음 이제 국가정보학책을 읽는 거니까 어때? 생산자, 소비자를 어때? 그냥 간과하고 그냥 읽을 수가 있어. 그렇죠. 훌륭하다. 그치? 소비자. 그치. 제가, 그치. 약간, 그럴 수가 있어. 아까는 내가 소비자라고 썼었는데, 그치? 진짜 좋아. 좋아. 꼭 말해줘. 자, 좋아.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개념은, 그치. 정보의 개념은 정보의 사용자잖아. 사용자가 뭐예요? 소비자잖아? 정보의 사용자가 어때? 개인이나 집단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부 부처 또는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괄한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의 사용자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때요? 그렇지. 기본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 다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야. 이해했죠? 여기는 어때? 사용자가 다 된다는 말이야. 이해했죠? 사용자가. 그런데 정보는 어때? 그렇단 말이야. 인텔리전스는. 그런데 국가 정보라고 했잖아. 그치? 국가 정보.
국가정보는 어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되며 그 사용자가 주로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와 정보에도 뭐야?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국가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해했죠? 대통령만 볼 수 있는 거. 그 예를 들면 어때요? 비밀에도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은 주로 몇 급 비밀을 볼까요? 가면? 3급 아니면 그치. 잘 보면 2급 비밀을 보겠지? 그쵸? 1급 비밀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작년에 정보사령부에서 해외에 있는 블랙 요원들에 대한 그치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치? 그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블랙 요원들 다 불러들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가 있어. 이해했죠? 그 비밀은 몇 급 비밀일까요? 그렇지. 그 정도도 2급 비밀이야. 그러니까 1급 비밀이 그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알겠지. 그러니까 뭔지도 그치. 책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1급 비밀을 어때?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자. 그러니까 그 정도도 2급 비밀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정보는 어때?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면 어때? 그 사용자가 주로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구별돼. 이걸 이제 국가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셔먼 켄트는 국가정보는 전략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는 거지. 그치? 전략정보. 뒤에 가서 어때?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전투에서 이긴다. 이건 뭐예요? 전술정보지. 그치? 전쟁 자체를 이긴다? 그럼 뭐예요? 이게 전략정보가 되겠지. 이해했죠? 그래서 좀 큰 그림, 그럼 뭐예요? 전략정보. 조금 어때요? 작고 구체적인, 그쵸? 이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정보는 전술정보.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는 전략정보가 되어야 되겠죠. 전술정보보다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작전 또는 어때? 전술정보와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학에서는 작전 정보하고 전술 정보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정보학에서는 어때요? 작전 정보, 전술 정보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 이해했죠?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자, 적극적 고차원의 어때? 외교 정보가 아닌 정보 행위자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켄트 말이다. 이해했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 정보. 이게 이제 뭐예요? 그치? 이게 국가 정보다라고 어때? 켄트가 말했단 말이에요. 자. 너무 이거를 어때요? 너무 이게 여러분 좋게 생각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 어때? 얘는 그 정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서 어때? 이거는 전술 정보지. 이건 어때? 국가 정보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냥 교수님이 국가 정보라고 하면 국가 정보. 부문 정보라고 하면 부문 정보. 이게 뒤에 가서 나와. 이해했죠? 자. 그럼 정리를 봐봐. 국가 정보는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 내 일부 부처의 업무 차원을 넘어서서, 이해했죠? 국방부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보다 고차원적인 국가 차원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지식을 의미하며 국가적 차원의 안전보장이나 이익을 실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이제 국가정보체계와 국가정보라는 말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국가정보라는 것은 지식만 의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지식만 의미한다. 그쵸? 정보라는 건 사실 지식만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활동은 어때? 국가정보활동. 조직은 어때? 국가정보기관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활동, 조직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국가정보라고 하기보다는 어때? 국가정보 체계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 용어 속에는 지식활동, 조직 등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아까 로엔탈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 근데 그 로엔탈은 시험에 안 나고 누가 나? 켄트가 나는 거야. 무조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가정보의 삼중성이라고 하는데 국가정보의 삼중성 나오면 누구다? 켄트. 이해했죠? 켄트의 저서에서 어때? 국가정보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국가정보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야. 정보는 주로 지식이나 활동에 국한된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해서 국가정보는 그러한 지식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적 조직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누구 얘기야? 켄트 얘기죠. 이해했죠? 자,
켄트는 정보란 지식 또는 첩보 활동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는데 켄트는 이걸 뭐 특별히 국가정보라고 말하지 않았어. 켄트는 뭐예요? 그냥 정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켄트가 말하는 정보는 뭐야 이게? 국가정보란 말이야. 이해했죠? 자,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국가정보의 개념을 가장 권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래서 국가정보의 삼중성 나오면 누구? 켄트. 이해했지? 켄트. 아, 너무 쉬운 문제다. 그쵸? 자. 그치? 맨날 자랑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치? 22년도에 이때 문제가 열나 쉬웠단 말이야. 열나. 그쵸? 그러다가 어때? 23년에 연락 어려워졌고 24년도에 연락 어려워졌었거든? 연락 어려워졌었는데 그쵸? 자, 맨날 그치? 옛날에는 그런 문제 났었어. 그쵸? 국가정보의 삼중성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로엔탈은 그저 안 나오고 쉴스키, 뭐 리첼슨, 뭐 켄트, 허만 뭐 이러면 어때? 켄트. 야, 그런 문제면 났는데 당연히 100점 맞는 데가 나오지. 이해했죠? 아직까지 그 얘기, 지금이 25년인데, 그치? 22년도에 100점 맞은 사람, 그치? 2명 있다고 맨날 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아유, 끔찍하다, 그쵸? 끔찍하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쵸? 자, 제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나는 뭐 그런 자랑 안 한단 말이야, 그쵸? 23년도에 어때요? 그쵸? 92점 맞은 사람이 있었고, 그치? 24년도에는 뭐 92점 맞고 96점 맞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때와 이때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보면 이해했어? 자, 그래서 어쨌든 그쵸,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그쵸? 자, 다시 말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쵸, 23번. 다시 말해서 국가정보라는 용어는 일종의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을 입수하는 행위라는 건 뭐예요? 첩보 수집이잖아, 그치? 그리고 어때요? 또는 상대방이 입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뭐예요? 방첩이지, 방첩. 그리고 어때? 입수 또는 저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그치? 정보기관이다, 그치? 등을 포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식으로서의 정보야. 이해했죠? 지식으로서의 정보. 자,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어때? 쉴스키, 아까 했구나, 이거. 죄송해요. 자, 아니, 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어때? 쉴스키가 그에 져서 소리 없는 전쟁. 이것도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소리 없는 전쟁 누가 썼어요? 쉴스키다. 이해했죠? 자, 소리 없는 전쟁은 쉴스키.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안보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련된 첩보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자, 여기서 비교적 획득이 어려운 비공개 첩보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입수하기 쉬운 어때? 공개 자료가 있어. 이해했죠? 공개 자료가 있어. 자, 자료로서의 첩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공개 자료로서는 어때? 관련국들의 군사 첩보 및 외교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공개일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지식으로서의 정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공개 자료가 나와? 공개 자료도 나중에 이걸 어때요? 가공해서 뭘로 만들 수가 있어? 정보로 만들 수 있잖아. 이해했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공개 자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공개 자료로서는 관련국들의 군사첩보와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공개 자료로서는 어때? 관련국의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와 자원 환경, 인구 통계학적 수치 등이 있는데, 이건 어때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어때? 그 영토가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해했죠? 자, 그러면 등이 있는데, 대체로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어서 쉽게 입수될 수 있지만, 그쵸? 전체주의 정부는 그런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북한 인구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만, 어때? 얘네는 통계를 매년 공개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어때? 구소련 같은 경우에도 어때? 공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어때?
지식은 뭘로 만드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인텔리전스는 뭘로 만들어? 첩보로 만드는 거니까 공개 자료든 비공개 자료든 최초 수집돼야 뭐예요? 첩보지. 자, 수집된 첩보는 어때? 생자료라고 하며 이것이 어때?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다? 정보가 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지식으로서의 정보라고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뭘로 만들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를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때?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해. 그치? 공개 출처. 그 다음에 어때요? 얘는 비밀 출처. 그러면 공개 출처 첩보하고 어때? 비밀 출처 첩보 같은 걸 이제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그치? 정보를 만든다.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정보 순환 과정이잖아. 이해했지? 정보 순환 과정. 정보 순환 과정은 어때요? 얘는 자료로부터 정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보 순환 과정은 여기서 첩보가, 이해했지? 사실은 뭐 자료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일단 수집한 걸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첩보가 정보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해? 첩보가 정보가 되는 과정을 정보순환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소비자, 최고 정책 결정권자 또는 어때? 관련 정보 조직. 자, 이 정보 및 첩보 수집 요청에 따라서 수집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둘째 단계에서는 첩보 수집이며 마지막으로 분석 단계를 거치게 돼. 이해했죠? 첩보 수집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분석이잖아.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이것도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을 자,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첩보 요구, 정보 요구 중에 어때요? 둘 다 맞아? 하나만 맞아? 일단 둘 다 맞아? 하나만 맞아? 그치. 둘 다 맞을 것 같은데, 야, 알겠지. 대통령이 밀가루 가져와. 그치. 밀가루 가져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대통령 뭐 하겠어? 라면이라도 끓여와. 이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첩보를 가져오라고 한 사람은 없어. 이해했지? 야, 니네가 첩보 수집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 이해했지? 빵을 가져오라고 하지, 밀가루 가져와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보 요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요구해. 그치? 그럼 생각해봐. 나 이 빵 먹고 소보루빵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보기관은 그 밀가루 어떤 게 필요한 거야? 여기 뭐 필요한 거야? 해서 어때? 첩보 같은 거 수집해서 자기네가 어때요?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서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첩보 요구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어려웠던 문제야, 사실. 그래서 어때? 정보 요구로부터 시작하면 그럼 어때요? 이 정보 요구에 맞게 어때요?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배포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걸 뭐라고 그래? 정보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정보 및 첩보 수집 요청에 따라서, 그치? 정보 및 첩보 수집 요청에 따라서, 그죠? 둘 다 맞는다고 하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어때? 최고 정책 결정권자는 어때요? 그치? 정보를 요구한다라는 거겠지? 자, 첩보는 누가 요구하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정보기관이 아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정보기관은 어때요? 우리가 만들게. 네가 밀가루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근데 보통은 정보 요구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정보 및 첩보 수집 요청에 따라서 수집 목표 및 과제를 설정해. 이해했죠?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니? 과제를 설정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어때요? 그 과제에 따라서, 그치? 첩보를 수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때? 분석이 뭐라고 그랬어? 생산이라고 했잖아. 생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책 입안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정보이며, 이 말이 그 말이야. 정책 입안자는 어때? 밀가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빵이 필요한 거다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산된 정보이며 지식으로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내는가가 곧 정보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도 어때요? 얼마나 맛있는 빵을 만드느냐. 그쵸? 왜 빵으로 설명해요? 아, 무식해서 그래, 내가 무식해서. 내가 무식해서 그래. 실제로 내가 정보 활동을 해본 적은 없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해도 충분하다. 문제 풀 때는 이해했죠? 자. 그쵸. 활동으로서의 정보. 자, 활동으로서의 정보에는 어때? 첩보 수집과 정부의, 그치? 국가 안보 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관련된 정보 분석 등을 포함한 정보 자료의 생산 활동, 그리고 비밀 공작과 방첩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별거 없어. 첩보 수집, 분석. 그게 뭐, 그치. 정보의 생산 활동이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4개 중에서. 방첩 있고, 비밀 공작 있다라는 거잖아요. 첩보 수집 분석이 어때요? 정보의 생산 활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방첩, 비밀 공작이 있다, 활동에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비밀 공작과 방첩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책이 1300페이지나 되지만 결국은 뭐야? 첩보 수집부터 어때요? 방첩, 비밀 공작 그거 배우는 거야, 하나씩.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첩보 수집 봐봐, 여러분. 첩보 수집은 어때? 인간 또는 기술을 통한 생자료 또는 어때? 첩보를 입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정보활동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보활동하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나? 스파이부터 생각나잖아.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스파이가 있으면, 그렇지. 정찰위성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 야, 위성 저쪽으로 이동시켜. 각도를 바꿔봐. 이러잖아. 그치?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기술정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건 기술정보. 이해했죠? 사람이 가서 첩보를 수집하면 뭐라고 그래? 인간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술을 통한 생자료 또는 첩보를 입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어때? 정보활동의 개념이 첩보 수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개 출처가 있고 비밀 출처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공개 수집과 비밀 수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 생산된 정보는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한다. 이걸 이제 오신트라 그래. 거기 보면 어때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오신트라고 불러. 이해했죠? 자, 비밀 수집을 통해서 생산된 정보는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자, 전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자, 일단 정보 수집 방법에는, 다시 여러분, 정보 수집 방법에는, 죄송해요. 자, 두 가지가 있어.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자, 비밀 출처에는 다시 기술 정보가 있어. 그 좀 이상하지 않아?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는 전부 다 뭐일 뿐이라는 거야. 비밀 출처일 뿐이라는 거잖아. 공개 출처에는 어때요? 인간 정보나 기술 정보가 없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봐봐.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정찰위성이 찍으면 당연히 얘는 어때요? 정찰위성이, 그치. 우리나라도 비밀이 있고 미국도 비밀이잖아. 그치? 정찰위성이 찍으면 뭐가 되겠어요? 비밀 출처인 기술 정보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거는 어때요? 이건 그냥 상업용 위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간 위성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럼 어때? 민간 위성이 찍은 거는 그럼 뭐라는 거야? 이건 기술 정보가 아니야? 기술 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민간 위성이 찍은 것, 상업용 위성이 찍은 거는 기술 정보가 아니라 그냥 그건 뭘로 보는 거예요? 공개 출처 정보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쵸. 오늘은 국가정보학 첫날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얘기할게. 그러면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생각해 봤을 때, 자, 팜플렛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인간정보, 기술정보 중에.
아이고, 팜플렛이 공개 출처 정보네, 그치? 공개 출처 정보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게 전은 교수님은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 전은 교수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 이해했죠? 문정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봐. 그러면 일단 어때요? 출처로 나눠, 출처로. 이해했죠? 출처로 나누면 얘는 어때? 공개 출처가 있고 비밀 출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어때요? 방법으로 나누면 여기는 어때? 요건 출처야. 이걸 다시 방법으로 나누면 공개 출처에도 어때? 인간 정보가 있고 기술 정보가 있고. 아까처럼 그지? 상업적 이성으로 찍은 건 공개 출처의 기술 정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다가 최근에는 어때요? 이쪽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어때?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 분류법도. 비밀 출처에도 어때요? 인간 정보가 있고, 그치? 기술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때요?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를 이제 한번 구분해 보려고 그래. 이해했죠? 그럼 공개 출처에도 뭐 인간 정보, 요 견해에 따라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자, 팜플렛 어디 들어가? 일단 공개 출처겠지, 팜플렛은. 이해했죠? 거기 뭐 학회에 가면 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 팜플렛은 어디 들어가? 기술 정보에 들어가? 인간 정보에 들어가? 그치. 인간 정보에 들어가. 이해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매달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알아요? 해봤어? 한 번이라도? 네, 안 해봤지, 아직. 자,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어떤 종족이 있냐 하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어. 여기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거든? 그러면 얘네가 둘 다 어때? 배럭을 만든다고 해볼게. 이해했죠? 배럭. 그럼 어때요? 배럭은 이제 뭐 막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CV라는 어때? 일꾼들이 나와서 배럭을 만들어. 이해했지? 근데 어때? 프로토스는 어때요? 얘네는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걸 송환해, 송환. 이해했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들잖아, 지금? 그러면, 자, 그럼 송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럭을. 원자 상태로 쪼개가지고 어때? 전파에 실어서 오는 거잖아, 우주를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자. 근데 아직 지구에는 어때? 그런 기술이 없잖아. 그러면 인간이 직접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팜플렛. 뭐 탱크라도. 이해했지? 탱크. 거기 훔쳐왔단 말이야. 그치? 비행기를 가서 훔쳐서 몰고 왔다.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인간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파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지 사진을 영상이라 그래. 영상은 우리가 동영상 얘기하는데 국가정보학에서 영상하면 무조건 뭐예요? 사진을 말하는 거야. 정지된 화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동영상이 너무 대표적이라서 어때? 동영상이 영상의 대표가 됐는데 어때? 왜 동이 붙었겠어? 활동 사진이란 뜻이야, 그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건 뭐예요? 전파에 실어서 보낼 수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기술 정보라고 하고. 사람이 직접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 팜플렛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책이라든지 그게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만 어때? 그런 거 뭐가 된다? 인간 정보가 된다. 이해했죠? 네, 뭐 그런 건 시험에 뭐 안 난다. 그치? 그런 시험에 안 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건 전은 교수님 책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 첩보 수집은 인간 또는 기술을 통한 생자료 또는 첩보의 입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정보활동의 개념인데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출처를 나누지 않고 방법에는 공개 수집과 비밀 수집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공개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수집 생산된 정보는 어때?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하고 비밀 수집을 통해서 생산된 정보는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가 있어. 그러면 3번에 동그라미 치고 야, 모든 인간 정보와 모든 기술 정보는 다 어디에 속하는구나? 비밀 출처 정보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공개 출처 정보에는 인간 정보나 기술 정보가 없다는 거야. 이해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공개 수집은 어때? 라디오, TV, 방송, 신문, 잡지, 학술, 서적 등과 같은 공중 공공전파 또는 어때? 출판물을 통해서 수집하는 활동을 사실상 첩보 수집의 주종을 이룬다라는 거죠.
기술 정보는 영상 장비와 전자 장비를 활용해서 수집 생산되는 영상 정보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신호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알아둬. 다시 기술 정보에는 뭐가 있어?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가 있고 나중에 어때요? 하나 더 배우는 지구 계측 정보가 있는데 일단 어때?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는 뭐라고 한다? 기술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 정보는 어때요? 공작원이나 탈출자, 망명자와 같은 인간 출처로부터 첩보 자료를 수집하여 생산되는 정보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탈출자, 망명자는 공작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갔지. 그죠? 공작원이나 탈출자, 망명자 다 다른 거야. 이해했지? 탈출자, 망명자, 공작원 다 다른 거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인간 출처라고 한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탈출해 오면서 어때? 팜플렛 가져왔어. 그쵸?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다 뭐가 된다? 인간 정보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총 가져왔어. 이런 거 인간 정보가 된다. 자, 그래서 정보 자료의 생산 활동이다. 수집된 자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자, 대부분의 경우 수집된 정보는 단편적이고 모호한 데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나 군사행동의 입안이나 수행 시 수집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대? 분석 거쳐야 된대. 이해했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앞에서 한 말을 또 하고 있네? 그쵸? 자, 그러니까 보통 국가정보학이 이렇게 돼 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해하면 어때? 그냥 100번 나와, 100번. 자. 그래서 정보자료의 분석에는 어때? 사회과학적 방법과 암호 판독 기술이 사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능력, 의도, 행동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곧 정보 생산물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게 뭐야 이게?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지금 첩보를 수집해서 생산하는 활동, 분석하는 활동까지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비밀공작 나오는 거잖아. 그 비밀공작이 뭐냐라는 거죠. 자. 비밀공작은 일반적으로 별표해 진짜 많이 나온다. 자국의 대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그렇지? 그러니까 외교 정책, 대외 정책. 근데 왜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 대외 정책에는 뭐가 있어요? 외교 정책은 평화적인 수단이야. 전쟁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외국의 정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은밀히 개입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비밀공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쵸. 여러분이 어때? 이제 여러분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어때요?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있거든? 야, 비밀공작에 대해서 말해봐요. 그럼 어때? 외워서 말해야 되지만 아직 다행히도 우리는 어때?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요 말을 보고 뭐예요? 이게 비밀공작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앞으로 20번 나와. 이 말이. 이해했죠? 이게. 자, 그 비밀공작은 어때? 비밀리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어때? 첩보 수집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어. 이해했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비밀리에 수행된다고 해서 다 비밀공작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왜냐하면 비밀리에 수행되는 건 어때요? 첩보 수집도 어때요? 비밀리에 수행되는 거잖아. 이해했죠? 자, 그 예를 들면 어때요? 중국에서. 옛날에는 뭐 지금은 해킹해서 가져가겠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한 50년 전에 핵무기 같은 거 했으면 어때? 이렇게 사진 찍어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때? 이런 게 뭐 첩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스파이가 딱 들어가서 어때요, 그치? 안경 카메라를 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이것도 비밀리에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첩보 수집 활동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비밀 공작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밀 공작과 비밀 활동은 다르다. 거기 써놔. 뭐라고? 그것도 시험에 맨날 나는 거니까. 비밀 공작과 뭐는 달라요? 비밀 활동은 다르다. 당연히 비밀 공작에는 어때? 비밀 활동에는 비밀 공작이 포함되겠지만 비밀 활동에는 뭐도 있어? 첩보 수집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밀리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어때? 첩보 수집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즉 수집 활동은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생산함의 목적이 있지만 비밀 공작은 어때? 국가의 외교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비밀 공작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자국 국민한테는 비밀 공작을 못 해. 자,
그제 자국 국민한테 비밀 공작을 하는 새끼들은 어때요? 이거는 그치? 뭐 북한 이런 나라들만 그렇다는 거야. 이해했죠?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 자국 국민에 대해서 비밀 공작 못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밀 공작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처럼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흑색선전, 정치공작, 정적 암살 등의 공작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자. 흑색선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쵸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어때? 뭔가 선전이라는 건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정보를 유포할 때 어때요? 백색선전은 어때? 내가 이 정보를 유포하는 주체가 누구야? 이걸 밝히는 거를 백색선전이라고 하고 이걸 어때? 오히려 위장해서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 새끼들이 다 흑색선전이다 그치? 생각해보면 봐봐 시작을 해봐 여러분 자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 그치 뭐 DC 같은 데서 이도훈도 아닌데 마치 이도훈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어때 여기서 연락 뭐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날아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나는 학원 강사야 그치 나는 하이클래스에 근무해 그런데 뭐 그치 우리 학원에서 어때 면접 캠프를 해요 이런 걸 하면 뭐가 돼 백색선전 이해했지 근데 어때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속이고 그치? 학원 관계자가 수험생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런 걸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흑색선전. 이해했지?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치? 뒤에 가서 나와. 뒤에 가서 나오는데, 자. 근데 어때요? 뭐 학원 강사인지 학원 관계자인지 수험생인지 뭐 밝히지 않고 이해했죠? 그냥 맨날 어때? 학원에서 나오는 포스터 맨날 올리는 사람 있거든? 그럼 얘는 이제 알바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때? 그치? 자기가 수험생이라고 말하는 적도 없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회색 선전이라고 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비밀 공작이 들어가 선전 공작. 자, 그래서 선전 공작이 어때? 비밀 공작 중에서는 어때? 폭력성이 가장 낮은 정도가 됐고, 즉 가장 높은 정도가 뭐야? 가서 죽이는 거. 이해했죠? 이게 중문사 공작이라 그래. 자, 그래서 어때요? 정치 공작, 정적 암살 등의 공작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첩보 수집하고 어때? 가서 암살하는 건 다른 일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비밀 공작은 미국의 창조물이라고 칭할 만큼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행됐던 것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때? 비밀 공작은 누가 만들었다?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렇지? 미국에서. 자, 옛날 꼭 비밀 공작을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수행한 나라가 누구다? 미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는 자 만약에 있잖아.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어때? 국정원이 가서 어떤 공작을 했어, 그치?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전쟁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게 뭐예요? 만약에 일본에, 그치? 일본에 어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가서 일본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런 미친 민주주의를 내가 파괴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때? 그러면, 그치. 뭐 전쟁은 안 하겠지만 엄청난, 그치. 곤란을 겪겠지. 그런데 누가 했다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그치. 중국은 그런데 미국이 어때요? 그치.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어때? 여기 어때?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에이씨. 그치. 미국하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만 비밀 공작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법에는 비밀 공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에 우리는 비밀 공작 어떻게 한다라고 써 있으면 비밀 공작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미국에는 어때요? 비밀 공작 워낙 많이 하니까 어때? 비밀 공작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많이 제정됐거든. 그럼 뭐야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어때 비밀 공작 한다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한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아예 비밀 공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해했죠 아예 비밀 공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해했죠 이것도 시험에 나는 거야 뒤에 가서 나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밀 공작은 어때 미국의 창조물이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물론 미국 이전에도 어때 프랑스라든지 스페인도 비밀 공작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밀 공작에는 어때? 아까 선전 공작이 있었어, 그렇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자, 정치 공작,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거야. 아까 내가 선거에 개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경제 공작, 여기 어때?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하는 거. 자, 기만 공작.
있고 속이는 거. 전복 공작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쿠데타 하는 거야. 다른 나라 가서. 그치? 그러니까 어때? 이 정부를 엎어버리고 우리나라에, 그치? 더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는 걸 전복 공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 어때요? 암살 및 테러도 이제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준군사 공작에 들어가.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그걸 이제 뭐, 그치?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운다는 거야. 비밀 공작에 대해서. 그걸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방첩이 있잖아, 방첩. 그쵸? 방첩. 방첩이란 일반적 의미로서 상대국 정보기관이 첩보 수집, 전복 테러 및 파괴 행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전복 테러 및 파괴 행위를 네 글자로 비밀공작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방첩은 어때요? 상대방의 첩보 수집이나, 이해했죠? 비밀공작을 막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방첩이라고 한다라는 파괴 행위 등의 각종 공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이다. 방첩 활동은 크게 안보 위의 요소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는 보안이 있어. 보안. 이해했지? 그게 보안이라는 건 뭐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어때? 지키려고 하는 걸 보안이라 그래. 이해했어? 보안. 뒤에서 나와. 적대국의 정보기관 요원을 무력화시키는 어때? 대간첩 활동이 있다. 그치? 대스파이 활동. 자, 두 가지로 구분은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방첩 활동은 수집된 첩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첩보 수집관이나 분석관들에게 적의 기만이나 역정보에 빠질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국가의 효과적인 정보 활동을 유지하는 기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설명하는 게 좋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뒤에 가서 결국 이거 하는 거야. 사실 오늘 한 게 뭐예요? 국가정보가 그냥 다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어. 오늘 배운 게 결국 어때? 이걸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방첩에는 수동적 방첩이 있고 능동적 방첩이 있거든. 그러면 수동적 방첩은 뭐라고 하냐면 어때? 보안이라고 그래. 보안이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 내 컴퓨터를 해킹해서 누가 내 정보를 빼가려고 하면 어때? 그걸 막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때? 이렇게 지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보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능동적 방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상대방의 스파이를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야? 스파이에 관한 거잖아. 우리가 정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우리나라에 침투한 스파이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때? 기반 공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능동적 방첩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수동적 방첩보다는 어때요? 그냥 쟤네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이걸 지키려고 한다는 건 수동적 방첩이라면 쟤네가 공격해 오면 어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때요? 쟤네를 아예 방첩 활동을, 아니 방첩이 아니라 스파이 활동을 아예 무력화시켜. 이해했지? 그걸 뭐라고 한다? 능동적 방첩이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 대스파이 활동이라고 한다.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스파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행위도 이것도 뭐야? 이것도 방첩. 이거 지키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예 스파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여러분이 어때? OCN만 딱 틀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OCN에서 제일 많이, OCN 안 보는구나 요즘에. 그치? OCN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뭐야 여러분? 에? 007을 한다고? 신세계.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게. 신세계가 이제 뭐예요? 이게. 신세계를 생각해보면, 신세계 봤어? 한 번, 안 봤구나. 그쵸. 이제, 그치. 나이가 점점, 공감대가 점점 사라져. 그쵸. 자, 이 신세계 보면 어때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정재가 어때? 조폭에 이제 들어간 거야. 이해했지? 조폭에 들어간 거야. 그걸 어때? 침투라고 하거든, 침투? 근데 이제 그 조폭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뭐야. 예를 들면, 그쵸. 그걸 이제 상대방의 북한의 정찰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해했지? 북한의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기관이다 생각해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정재가 북한의 정보기관에 침투해서 여기서 이정재가 이제 뭐예요? 그 신세계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어때요? 조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가. 그럼 중요한 위치로 가면 어때요? 조폭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경찰한테 주는 거야. 이해했죠? 이거는 첩보 수집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어때? 북한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정보기관인 애들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침투해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가려고 어때? 스파이 활동을 어때요? 아예 우리가 정보기관에 침투해서 그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아예 망가뜨려 버려.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방첩에 들어간다. 그걸 뭐라 그래? 기만공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뭐 침투공작, 기만공작, 이중가책 공작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스파이 활동이라기보다는 뭐에 들어가? 방첩에 들어가. 이해했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한 장 앞으로 넘겨봐.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이게 정말 다르게 읽혀. 봐봐,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지? 비밀 공작에는 선전 공작, 정치 공작, 경제 공작까지 내가 말하고 기반 공작에 대해서는 말 안 했잖아. 이건 그냥 넘어왔는데 사실 이 기반 공작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방첩 공작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치? 방첩 공작으로 분류한다. 그게 어때? 방첩 공작과 비밀 공작은 어때? 사실 이게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수험생이니까 기반 공작은 뭘로 이걸 공부한다? 그렇지. 방첩 공작으로 한다. 그 전복 공작, 암살 테러, 준군사 공작. 이건 어때? 비밀 공작이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공작은 어때? 두 개야. 이해했죠? 비밀 공작이 있고 뭐가 있어? 방첩 공작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자, 방첩 공작, 능동적 방첩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방첩 공작. 이해했죠? 자, 방첩은 어때? 좀 의미가, 그렇지? 넓다라는 거야. 넓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방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으로서의 정보야. 그치? 조직으로서의 정보. 자, 마지막으로 정보의, 그치. 우리가 대건첩 활동까지 한 거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보기관의 요원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그런 말이야. 그쵸? 이러한 방첩 활동은 수집된 첩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봐요. 그럼 스파이들이 가서 어떻게 한 거야? 스파이들이 가서 첩보를 수집해 오면, 우리가 어때? 상대방의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면 어때? 이게 쟤네가 기반 공작한 건지 우리한테 어때요? 공작을 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 이해했지? 또, 자, 잘 지키면 보안이 잘 지켰어.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의 순수성을 어때요? 그렇지? 우리가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방첩이 올바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방첩이 잘 안 돼서 어때? 우리가 수집한 첩보가 뭐 쟤네의 기만 공작에 의한 첩보라든지 또는 오염된 첩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석 자체가 망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방첩이 어때요? 올바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거야. 첩보 수집관이나 분석관들에게 어때요? 적의 기만이나 역정보에 빠질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왜? 스파이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 스파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어때요? 그 분석관이나 첩보 수집관한테 어때요? 방첩관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쟤네들의 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기반이나 역정보에 빠질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국가의 효과적 정보 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어때?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으로서의 정보야. 그치? 마지막으로 정보에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보기관이 포함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있잖아. 여기서는 여러분, 요거 한 줄이면 끝나는 거야. 그치? 요거 한 줄이면. 이거 다 뒤에 가서 하는 거니까. 셔먼 켄트는 뭐라고 했다? 국가정보의 삼중성. 국가정보의 삼중성에는 어때? 국가정보에는 뭐가 포함돼? 지식, 활동, 조직이 포함돼. 그럼 끝나! 이해했지? 끝나. 꼭 여기서 뭐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었어. 근데 어때요? 교수님들 책이 좋은 거는 그냥 설명이 필요하면 다 나와. 그래서 어때? 20번 나와. 그래서 어때? 책 한 권 읽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여러분, 이게 1300페이지 정도 되거든, 이게. 1300페이지가 되지만 어때요? 20번이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사실은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시험은 어때요? 훨씬 잘 볼 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조직으로서의 정보, 마지막으로 정보에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보기관이 포함되는데,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개 및 비공개 자료를 획득하고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다고 본다라는 거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식으로서의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 조직으로서의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식으로서의 정보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 생산 활동 외에도 뭐가 있어요? 정보 생산 활동 외에도 방첩 활동이 있고 비밀 공작 활동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방첩 활동과 국가의 외교 안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밀 공작 등을 수행한다. 아, 벌써 두 페이지인데 어때? 한 3번 나오네, 그렇지? 그 여기 요걸 외워야 돼 이제. 대표적 정보기관으로는 미국의 CIA와 FBI가 있어. 이거는 그렇지. 여러분 다 아는 건데 거기 CIA한테 뭐라고 써? 해외. FBI의 뭐예요? 국내. 그렇지? 그 다음에 러시아의 FSB와 SVR인데 이거는 어때? 국내부터 나와. FSB가 국내, SVR이 어때? 해외. 영국의 SIS와 어때? SS. 이거는 해외, 국내. 이해했죠? 그러니까 맨날 007에 나오는 거, 여러분 007도 안 봤지? 007에 나오는 게, 그치, MI6, SIS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007은 SIS. 자, 프랑스의 DGSE, 얘가 뭐예요? 해외. 그 다음에 어때? 독일의 BND도 해외. 여러분들 모사드는 들어봤지? 모사드도 어때? 해외야. 모사드도 해외. 신베트는 어때? 국내. 이해했죠? 근데 이것도 100번 나오기 때문에 다 외우게 돼. 이해했어? 다 외우게 돼. 자, 그래서 어때? 중국의 국가안전부 MSS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때요? 통합. 그러니까 MSS는 어때? 국내 해외를 모두 담당한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국내 해외를 모두 담당해.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 통합형이라고 써놔. 거기다 통합형.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때? 국가정보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있고 행정 각 부처에는 특정 부처에서 필요한 부문 정보를 생산하는 부문 정보기관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야?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고. 이해했죠? 부문 정보를 생산하는 건 뭐라고 불러? 부문정보기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국가정보기관은 국방, 외무, 통일, 경제, 환경, 자원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된 각 부처의 부문정보를 어때요? 통괄 조정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된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여러분이 정보사령부나 방첩사령부나 국방정보본부에 갔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하는 건 뭐야? 부문정보야, 국가정보야? 부문정보야.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지? 근데 어때? 국가정보원에 생산하는 정보는 뭐야? 국가 전체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국가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만 보면 돼. 사실 요컨대 국가정보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활동과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누가 말했다고? 켄트가. 이러한 세 가지 분야, 지식활동, 조직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는데 대체로 정보의 기본적 목표는 지식의 생산에 있다. 그치? 지식의 생산에 있고 활동 및 조직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목표라면 우리가 어때? 활동과 조직은 어때? 수단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국가정보의 범위와 유형이다. 라는 거죠. 범위와 유형. 자, 지금까지 어때? 그치? 국가정보는 뭐야? 지식, 활동, 조직이었어. 그치? 지식, 활동, 조직이었다. 그럼 이제 국가정보는 어때요? 우리가 국가 전체에 관련된, 그치? 수준 높은 정보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어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야, 국가정보라는 게 뭐가 있어? 그치? 이걸 국가정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면 국가정보에 한 발 더, 그치?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정보는 사용자의 수준, 대상 지역, 요소 분석 등 분석의 형태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때?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용자의 수준에 따른 구분이다. 그치? 우선 국가정보는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어때? 국가정보와 부문정보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쵸?
저 부문 정보는 국가 정보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아, 사실 아니야, 이해했지? 사실 아닌데, 그쵸? 그냥 어때? 이거는 아까 그래서 켄트는 뭐라고 한 거야? 국가 정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냥 정보라고 한 거야, 인텔리전스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국가 부문 정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했죠? 국가 부문 정보. 그러니까 부문 정보도 어때요? 그치? 그 부처에서만 사용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때? 일반적인 인텔리전스와는 달라서 국가 부문 정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가 정보의 분류에는 뭐가 있다? 수준별로는 국가 정보와 뭐가 있다? 부문 정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 정보와 부문 정보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조직을 각각 국가 정보기관과 부문 정보기관으로 통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 소속된 국방정보본부는 부문 정보기관이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국가정보원은 뭐예요? 국가정보기관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국가정보란 외교, 국방, 경제,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내외에서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 국방, 경제 등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동그라미 치면 돼. 대외로부터의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다. 또한 국가정보는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로서 어느 특정 부처의 권한이나 필요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종합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만 사용해요, 기획재정부에서만 사용해요, 고용노동부에서만 사용해요.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수준 높은 정보를 뭐라고 한다? 국가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부분 정보는 통일,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등 어느 특정 부처의 요구와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를 뭐라고 불러? 부문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렇죠? 그 미국의 경우, 그렇지? 이것도 다 나와. 자, 미국의 경우에 국가정보기관으로는 어때? CIA, NSA, NRO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워. 자. CIA는 뭐예요? 얘는 해외 정보입니다. 해외 정보. 얘는 뭐야? 인간 정보야. 이해했죠? 인간 정보.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NSA가 있고 NRO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자, 얘는 어때? 신호정보 중에서도 어때요? 통신정보. 신호정보 중에서도 통신정보다. 그치? 통신정보. 자, 그럼 이제 그게 감청하는 거야, 감청. 이게 통화 내용 같은 거. 이해했죠? 그럼 NRO는 뭐 하는 거야? 얘는, 그치? 얘는 영상 정보인데, 꼭 영상 정보라고 하기도 어려워. 그치? 왜 그러냐 하면, 얘네는 어때? 위성을 개발해서 관리하는 정보기관을 NRO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치, 옛날에는 영상 정보 위성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영상 정보 정찰 위성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때? 신호 정보 정찰 위성도 생겼으니까 어쨌든 위성은 얘네가 다 관리합니다. 이해했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게 이 A가 뭐야? A가 이게 내셔널이라고 해서 국가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때? N자 붙은 거는 뭐 세 개밖에 없어. 이거 NSA, NRO, NGA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N자 붙은 건 전부 다 뭐다? 국가정보기관이다 라는 거죠. 국가정보기관. 그 다음에 어때? CIA도 어때? 국가정보기관. 여러분이 이제 근데 잘 아는 거 FBI, FBI 이건 뭐예요? 부문정. 동그라미 쳐. 나중에 어때? FBI가 어때? 국가정보기관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FBI는 어때요? 그치? 이게 부문정보기관. DIA가 뭐냐 하면 어때? 국방정보본부. 우리나라의 국방정보본부 같은 게 DIA야. 그쵸? 국방정보국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어때? 육해공군 해병대의 정보기관이 있고, 국무부에 어때? 정보조사국, INR이 있다. 그치? 이런 건 다 뭐 부문정보기관이야. 이해했죠? 뒤에 가서 나와. 다시. 우리나라는 외교부라고 하잖아. 미국은 뭐라 그래, 그거를? 국무부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했죠? 국무부. 그러면 어때? 미국 국무부의 정보기관은 뭐예요? INR. 지금부터 외워. 미국 국무부의 정보기관은 INR. 자, INR. 국방부의 정보기관은 어때? 국방부에 소속된 정보기관은
DIA. 물론 지가 헷갈리는데 NSA, NRO, NGA도 어때? 국방부에 소속돼 있어. 그렇지만 어때? 얘네는 국가정보기관. 이해했어? 첫 시간부터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나중에 진짜 쉬워. 이해했어? 진짜 쉬워. 자, N자 붙었지? 국가정보기관. 이해했어? 국가정보기관. 한 번만 더 할게. 근데 얘네는 어디 속해 있다고?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에 속해 있어도 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국가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 이해했죠? 자, 그걸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이 밖에 어때요? 영국의 SIS. 아까 봤지? SIS. 이게 뭐라고 그랬지? 해외정보기관이라고 했잖아. MI6. 007 영화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SIS라고 했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SIS도 뭐예요? 이것도 국가정보기관. 근데 얘네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어때? 영국의 국무부에 속해 있어. 영국의 외교부에 속해 있다. 그다음에 어때? 프랑스의 DGSE. 얘도 해외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벌써 어때? 막 나오지? 한 100번 나와. 그러니까 결국 알게 돼. 이해했지? 자, DGSE도 어때? 얘도 국방부에 속해 있어. 그렇지만 어때? 국가정보기관. 자, BND는 어때요? 이거는 독일의 BND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이제 아까 나왔지? 이것도 어때? 국가정보기관. 러시아의 SVR은 어때? 해외 정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때? FSB도 국가정보기관. 그 다음에 어때?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국가정보기관. 중국의 국가안전부. 이게 뭐였었죠? 아까? MSS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것도 어때? 이것도 국가정보기관. 그럼 MSS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통합형이라고 그랬지? 얘는 해외와 국내를, 그렇지. 둘 다 담당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봐. SIS, DGSE, BND, SVR, FSB, 모사드 중에서 특이한 애 하나 있네. 누가 있어? 그렇지, FSB. FSB는 뭐야? 국내. 이해했어? 그러니까 보통은 해외 정보기관은 다 뭐야? 국가정보기관이란 말이야. CIA도 뭐예요? 해외 정보기관이었었지? FBI는 뭐야? 국내 정보기관이잖아. 미국의 국내 정보기관도 뭐야? 부문 정보기관이야. 그런데 어때요? FSB는 국내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국가정보기관이다. 이해했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베트라는 게 있어. 신베트. 이스라엘의 어때? 신베트. 이스라엘의 신베트. 그냥 한글로 쓰면 돼. 신베트. 이 신베트하고 FSB는 100번 할 거야. 이걸 100번. 얘는 어때요? 이거는 국내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국가정보기관이다 라는 거죠. 이해했죠? 뒤에 가서 나와. 이거는 뭐 따로 배운다. 이해했죠? 따로 배우는데 지금부터 외우면 어때? 그냥 외워진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셔먼 켄트의 사용 수준에 의한 분류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야. 이게 뭐예요? 지금 국가정보냐 부문정보냐 그거를 셔먼 켄트는 어때?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자, 장기 정보다 국가 전체적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장기 정보라고 했고, 중기 정보, 개별 행정부처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중기 정보라고 했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기 정보라고 했는데,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2번, 3번은 뭐예요? 부분 정보잖아, 그치? 1번은 뭐다? 국가 정보다. 라는 거지, 그쵸? 1번은 국가 정보. 자. 그러면, 자, 요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는 조금만 쉬었다가.